발치와 비발치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치열이 조금씩 틀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발치 교정을 한 환자들조차도 치아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치료 종료 10년, 20년 후에는 아래 앞니의 배열 상태가 치료 전에 3분의 2 수준으로 삐뚤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활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보통 교정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환자를 처음 봤을 때 가장 고민되게 결정해야 하는 부분은 중간 치아를 발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소구치부터 상태 안 좋은 치아나 매복된 치아 등 여러 상황에 맞춰서 치아를 발치하거나 혹은 발치 없이 치아들을 가지런하게 배열하게 됩니다. 발치냐 비발치냐에 대한 문제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고 수많은 영상과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교정을 할 때는 당연히 가지런하게 마무리가 되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발치 교정을 했을 때와 비발치 교정을 했을 때 치열의 유지, 안정성에 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재발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아마도 하악 전치부, 즉 아래 앞니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거울을 보면 가장 쉽게 보이는 부분이고 양치할 때 자기도 모르게 쳐다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논문에서도 재발을 평가할 때 리틀 일레귤리티 인덱스를 인용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아래 앞니가 다시 틀어지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리틀이 발표한 한 논문에서 워싱턴 대학의 30년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발치와 비발치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치열이 조금씩 틀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발치 교정을 한 환자들조차도 치아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치료 종료 10년, 20년 후에는 아래 앞니의 배열 상태가 치료 전에 3분의 2 수준으로 삐뚤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발치 여부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생리적인 치아 이동이 더 큰 변수임을 설명해주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미니스크류, MARP를 통한 악궁 확장의 발달로 비발치 교정의 비율이 많이 올라갔지만, 논문들은 비발치 시의 과도한 확장이 재발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대표적으로 치아를 뽑지 않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을 옆으로 넓힐 경우에 구강 주위의 근육들, 볼과 입술이 치아를 다시 안쪽으로 밀어내려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확장했던 치아가 다시 안쪽으로 말릴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발치 시에는 앞니가 뻗어질 수 있는데, 치아가 치조골의 안정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근육의 압력에 의해서 다시 안쪽으로 쓰러지게 되며 틀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발치 교정은 중간에 빠진 치아만큼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치아를 잇몸뼈 중심에 안정적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치 교정만의 특수한 재발 형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발치했던 공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치아를 뽑고 그 자리를 메웠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하게 틈이 다시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는 주로 치아를 이동시킨 후에 치아 주변의 잇몸 섬유가 충분히 재형성되지 않았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심하게 회전되었던 덧니를 발치 공간으로 바로 잡았을 때 잇몸의 탕성 섬유가 치아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아래 치열에서 발치 교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공간을 닫고 악궁을 줄이는 과정에서 아래 혀 공간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는 혀의 압력으로 인해서 치열이 버티지 못하고 다시 벌어질 위험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최근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발치냐 비발치냐 자체보다는 환자의 골격적 한계 내에서 치료했는가가 재발을 결정합니다. 애초에 좁은 턱, 악궁을 가진 사람에게 무리해서 비발치 교정을 시행할 경우에는 아무리 확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안정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입을 넣으려는 목적으로 골격 자체가 큰데도 억지로 발치 교정을 진행하게 되면 발치 공간을 완전히 닫지 못하거나 외모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근육과 연조직들이 똑같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한계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원래 있던 대로 있는 그대로 치아 개수를 유지하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화분이 작은데 꽃만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아를 억지로 배열하다 보면 뿌리가 잇몸뼈 바깥쪽 벽, 코티컬 본이라고 하는 곳에 닿게 되는데, 이는 치아를 지탱하는 기반을 약하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치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잇몸이 내려앉는 치은 퇴축이나 치근 흡수의 위험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치열의 안정성도 떨어지게 되기에 교정 후에 치아의 움직임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비발치 선호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애매한 경우에는 무조건 비발치 교정을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를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한데, 안정적인 비발치의 조건으로 첫 번째로 잇몸뼈의 폭경이 충분한지를 체크합니다. 사람마다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의 모양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아주 두터운 분들부터 너무 얇아서 치아 뿌리가 비쳐 보일 것 같은 사람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두 번째로 어금니를 뒤로 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지 파악합니다. 방사성 사진상에 사랑니 나올 공간으로 치아가 밀릴 여지가 있는지 체크해 보고 나서 결정하는데, 이렇게 해야 최대한 볼과 입술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은 채로 온전히 치아가 원래 있었던 악궁 공간에 그대로 치아를 배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치아가 조금은 앞으로 나와도 심미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심미적인 부분은 교정에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체크한 후에 결정합니다. 비발치가 더 안정적이다 라는 말은 내 잇몸뼈가 그 치아들을 다 수용할 만큼 넉넉할 때만 성립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턱뼈가 작은데 비발치를 고집하는 것은 좁은 주차장에 억지로 차를 쑤셔 넣는 것과 같아서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치아를 뽑고 안 뽑고의 문제보다 내 잇몸뼈의 한계를 고려해서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재발을 막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무조건 발치를 하거나 비발치를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치열 안정성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지 장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입니다. 발치 여부와 상관없이 교정된 치아 주위 조직이 완전히 적응하는 데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리며, 노화에 따른 변화마저 막고 싶다면 유지 장치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평생에 걸친 하악 전치의 생리적인 이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서 안쪽에 고정식 유지장치인 픽스드 유지장치를 교정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붙이시기를 권장드리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유지장치를 억지로 제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